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아반떼 AD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은 체크 안 하고 등급은 스마트키 있는 모델만 한번 보도록 할 거고, 키로수는 5만 키로 미만만 볼 건데, 키로수, 옵션을 스마트키만 있는 모델로 만약에 선택을 해버리면, 어,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이제 올리신 딜러 매입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고 한번 이제 그냥 쭉 보면서 스마트키 있는 모델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키로수는 7만, 8만 이렇게 해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5만 키로만 한번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더 금액이 좀 싸지면서 좀 6만, 7만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클린카즈.com에서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 제 사이트에 안 팔고 싶은 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딜러 전산 자료를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그냥 싹 가져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안 팔고 싶은 차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팔고 싶은 차를 왜 사이트에 왜 올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네. 다 일일이 지우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다 지우면은 볼만한 차도 없고 싼 차는 왜 싼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지운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당연히 이제 무사고만 또 볼 거고요. 그리고 은색도 있을 거고 뭐 기타 색상도 튀는 색깔도 있을 건데 그런 거 안 보고 흰색, 검정색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옵션은 썬루프가 있는 거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비쌀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썬루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못 보시게 되시면은 제 사이트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르실 때는 고른다는 개념보다는 공부하기 위해서 본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딜러한테 찾아갔을 때 어느 정도 차 정도를 봤다, 나 이 정도 비슷한 차를 원한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딜러가 고르는 것보다 손님분들이 고를 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안 팔고 싶은 차,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가 10번 중에 더 많았거든요.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환경 설정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매 회마다 거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값에 빵원돼 있어야 되고, 연두색이랑 빨간색으로 돼 있는 또 이제 카매니저 사이트도 있는데, 딜러 전산 사이트가 아니라 딜러 전산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도 중간에 이제 보고 있을 때 중간에 접속을 해서 이게 짜 맞춘 다음에 입을 맞춘 다음에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산 말고 이 웹 버전으로 있는 전산을 봐야 된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 상태로 보실 거고요. 중간에 하얗게 된 거를 뭐 편집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인천 것만 한번 볼까요? 몇 대가 있나? 시세 알아보는 용도로 이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키 있는 모델은 스마트 스페셜, 스마트가 있었나? 스마트도 있으니까. 근데 스타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 차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네요. 다 있네. 다른 것도 봐볼까? 이건 다 기본으로 들어갔나 보죠? 사실 많이 팔아본 차가 아닌, 키도 있으니까. 저건 추가 옵션인가? 네,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페셜. 그리고 등급이 스타일이 아니고 스마트인데 잘 모르고 옵션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스타일로 해놓은 경우도 있으니까 전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만한 거는 연식, 키로수, 그 다음에 차량 뒷번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빼고 다 체크하면 디젤은 일단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을 체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 사이트에서 보실 때도 100만원 체크하고 보시길 권해드리는데 가격 상담이나 뭐 이제 빵원 그 차량을 이제 문의 주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물이 가격을 걸어놓기 전에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팔린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참고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딜러들은 보통 100만원 체크하고 옵니다. 77대가 나오죠. 그러면 800만원대도 있는데 무사고 체크가 돼 있죠. 무사고 체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이 무사고 급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무사고 아니면 좀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2020년까지 사고 있으니까 이거 무사고가 아닌데 저렇게 포장을 해놓은 건데 무사고를 더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능 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저렇게 그냥 이거는 의례적으로 적은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사고급인데 이런 게 대부분 다 무사고급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안쪽까지 먹은 거 이거 무사고급이 아니죠. 그러니까 게다가 또 키로수도 10만 킬로고 키로수는 원래 5만 킬로까지만 이게 제한을 둘 건데 뭐 여기 싼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 에는 볼만한 게 그렇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9년까지 용도 이력 있으니까 용도 이력 없는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키로수 5만 설정해서 딱 보면은 첫 페이지 일단 뭐 100만원 초반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편집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보면은 일단은 판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사고가 엄청 커요. 이런 거는 좋을 확률보다 안 좋을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사고 체크된 거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튀는 색깔은 가급적이면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론 취향이지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좋을 건데 색깔 때문에 좀 싸게 파는 것 같거든요. 세차 가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새 차를 구매하더라도 흰색 검정색을 구매를 안 하시면 나중에 되팔 때 까져요. 그러니까 새 차를 구매하셔도 가급적이면 들어온 지도 좀 꽤 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월 정도 됐는데 성능상으로는 나쁜 게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지금 거의 10월이 다 돼가는데 바뀐 성능으로 돼 있는 거를 판매하는 게 그런 차들을 보는 게 구매하러 가셨을 때 더 구매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고 체크된 거 위주로 봐야 됩니다. 무사고 체크된 것 중에서 일단 딱 봤을 때 대충 봐도 저는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게 괜찮은 차일까? 스마트키 없는 차니까 이거는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있는데 이거 스마트키가 없으니까 용도 이력도 왠지 있지 않을까? 없는데 넘겨짓긴 했는데 이거 우엔다 빠진 3박자 여기는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네요. 다 틀리네. 아무튼 요런 차를 되게 좋다 고 봐도 안 되고 안 좋다고 봐도 안 되는데 여기 스마트키가 아니니까 이거는 빼겠습니다. 스마트키 있는 모델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건 어떨까? 2만 킬로인데 갑자기 싸지면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매매단지가 조금 이제 주요 집중되어 있는 매매단지에서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싼 건가. 일단 렌트 이력 없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없습니다. 미세누유도 쭈르륵 보면은 여기 이 커서가 움직이는 데 없어요. 내감 보증 제외. 엔진 미션이 5년에 10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22년에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내감 보증 제외를 해서 새차 보증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 보증을 받아라 이런 개념인 것 같고 그러면 성능비도 좀 쌉니다.
요것부터가 나왔는데 스마트키가 아니니까, 스마트키 아닌 거 그리고 랩이 없는 거 적당한 거는 1250에 나온다 라는 거를, 키로수 2만 키로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요. 1250에도 흰 색깔이 나오는구나, 근데 스마트키가 없구나,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안 들어가 있구나, 근데 무사고에 깨끗할 수는 있겠구나, 이제 1250부터 볼 수가 있고, 요거 파란색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찍어봤던 건데 내비도 있고, 왜 안 봤을까? 이것 때문에 지지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이 차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멀리 있다 그러면 보러 가기 좀 애매할 텐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내비게이션도 있으니까 상태를 보니까 정품으로 보여집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 스마트키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스마트키 아니라서 넘겼죠. 앞에 교환된 거 3개, 앞에서 좌측 측면으로 운전석 쪽으로 앞에 범버 이쪽으로 탕 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완전 무사고인데 1270이에요 보겠습니다. 요거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스마트키는 있어요. 이건 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왜냐, 내비 때문에. 성능을 보면 렌트 이력이 있어요. 이거는 렌트 이력이 있는 거는 안 볼 겁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3000km면은 사고가 100% 있어야 되겠죠. 좀 안쪽 은 안 먹었더라도 다발적으로 좀 있다 라는 거예요. 현 상태는 좀 깨끗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측면 이것도 있고, 사각지대 경보. 내비는 아틀란 내비의 후방 카메라는 깨끗하다. 휠은 이런 휠,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사고는 이렇게 있는데 안쪽 안 먹었으니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것도 왠지 조정돼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초보분께서 타셨었나. 아무튼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날짜 조금 여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떨지 한번 볼 필요 있겠다. 일단은 사진상으로는 깨끗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교환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차는 좀 빼고 일반적인 걸로, 무난한 정찰가라고 써 있으면은 좀 안 빼줄 확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원래부터 정찰가에서 조금, 코드가에서 좀 빼주는데 1, 20, 30 이 정도 빼주는데 진짜 안 빼줄 의향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고, 내비게이션 거치형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나사 박아서 보통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 앞에서 보면은, 나사는 안 박은 것 같네요. 여기 있으니까. 스마트 키가 아니죠. 꽂아도 있죠. 아니죠. 스마트 키 있는 모델만 보려고 합니다. 뭐 문제 있나요? 뭐 그건 아닌데, 오늘은 조건을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고 19,000km 1300이, 제가 이제 아반떼 AD를 말씀드릴 때 1300부터는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해드리는 편인데, 스마트키 없으면은 1200도 1200 중반대도 나오긴 나온다. 5만 km 밑으로. 아까 2만이었나 그랬죠. 가죽에다가 스마트키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이 사제, 딱 이 모양은 사제 내비게이션, 아틀란으로 3D로 들어갑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도 환기할 때 창문 열어갖고 머리 날리기 좀 그러면은 좀 썬루프가 환기하기에는 좀 좋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좋고, 여기 사진상에 이렇게 좀 젖어 있는 거는 이제 엔진 세차 한 번씩 보통은 광택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닿아서 뭐 엔진이 뭐 안 좋아진다, 그런 거는 이제 배선 작업 같은 거, 그런 거 배선 쪽에
호수 물을 뿌렸을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 특히나 ECU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물이 들어가면은 겨울 같은 때 차가 그냥 서버릴 수도 있고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태를 잘 봐야 되고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용도 변경은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아, 뒤에 있네요. 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는 조금 애교로 봐줘야 될까. 뒤에서 폭 박아서 지지대까지 좀 판금이 들어간 건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뒤에 W가 있습니다. 용도 이력 같은 거는 안 나오고, 들어온 날짜는 8월 27일이니까 오늘 날짜에서 한 달이 안 됐죠. 그러니까 좀 깨끗할 확률이 높다. 안전빵에 차들을 좀 많이 거의 대부분 판매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그 조금 안 팔고 싶은 차량에 대해서 문의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금액을 아끼려고 하다가 보면은 조금 한도 끝도 없이 아끼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들은 다 리스크를 안고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수수료 조금 받고서 만약에 클레임 전화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전화 온 적이 물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연락이 올 때가 있는데, 물론 연락이 안 올 때가 90% 거의 95% 이상이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보통은 전화 온다라는 것 자체가 작은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 해드리거나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위해서라도 잘해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가끔 전화가 올 때 진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 주실 때는 안도감이 좀 생길 때가 있죠. 전화가 오는 비율은 아무래도 좀 안전빵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3달에 한 통? 4달에 한 통 이 정도 느낌입니다.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차를 보셔야 되는지, 너무 좀 과하지도 않고 좀 적당한 거 위주로. 쥐색이니까 흰 색깔, 범퍼 단순 교환 데미지, 이제 크로스 멤버, 사이드 멤버, 인사이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아무래도 아무리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었어도 저런 차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또 시세도 이 시세로 구매를 하셨다가 나중에 대파할 때 좀 많이 까질 수 있어요. 저게 나오면. 그리고 또 다시 매입을 했을 때 안 팔리기도 안 팔릴 거고, 키로수 좋아도.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희망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이지 색깔은 안 되고, 4,000km.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 프로토요크.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반떼 AD는 스마트키 없는 거는 한 1200만원대, 1250 정도,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반떼 AD 스마트키 있는 모델 중에서 하이패스 룸밀러 없어도 스마트키 들어가고 그냥 그런 거는, 하이패스는 뭐 사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면 1300에서 1400 사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옵션을 좀 추가해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는 건 어떨까? 많기로 새 차급으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으면은 강조를 해놨을 텐데, 사진으로.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 좀 앞쪽에 이렇게 좀 살짝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강조가 된 거 보니까 왠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하나 뭐 들어가면은 금액이 또 올라가요. 이 사진이 또 안 나왔네. 역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 보니까 강조를 하기가 할 게 없다. 그냥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무튼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으면은 되게 편하고 좋죠. 바로 여기 껴져 있으니까. 근데 왠지 그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올라가다 보면은 뭐 1500 이상 아반떼 AD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보다 1000에 가까워지는 그런 금액으로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1100만 원대도 조금 아반떼 AD는 아무리 키로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구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없잖아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200에서 1300 정도 들어가면은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닐지라도 1200대는 스마트키 없는 거, 그 다음에 1300대는 스마트키 있는 거, 흰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키로수가 5만부터 10만 사이가 되면 얼마나 싸질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아닌 거 아까 확인했고, 무사고 체크된 거 있어도 좀 별로다. 9만 킬로? 연식 대비 9만 킬로면은 좀 너무 많으니까 연식 대비로 가는 거예요. 10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안 파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연식에 비해서 킬로수가 많으면은 좀 애매하다 라는 거예요.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고 스마트키도 아니고. 사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까봐. 사고 보면은 사고는 역시 3박자 하나 모자른 3박자 렌트 이력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에서 나왔을까? 키로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장거리 위주로 영업을 뛰시기에는 아반떼 AD는 조금 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는 보통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 6, 700만 원대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보통 대표적인 차로는 엑센트 신형 디젤은 보통 구하려고 하면은 키로수 짧은 차가 많이도 없고, 흰색을 또 보면 또 없어요. 금액도 또 올라가고. 그럴 바에는 뭐 K3나 K3 뭐 디젤은 물론 이제 1000 초반 정도 합니다만, 대표적인 차가 아반떼 MD 이렇게 이제 보시려고 하시고, 진짜 금액을 500 미만으로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 신형 디젤이 좀 힘도 좋고 100이랑 대비, 그리고 차량 금액이 한 200에서 300 정도면 적당한 거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업용으로 주목적으로 타실 분들은. 근데 디자인을 좀 잡고 싶다. 프라이드는 조금 가오가 조금 그래도 너무 조금 약간 떨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반떼 AD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반떼 MD, 그리고 첫 차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디자인 측면에서 지금 아반떼 MD는 조금 너무 구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구형은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아반떼 MD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적절한 모델은 아반떼 MD, 그리고 디젤 모델이 또 더뉴 아반떼 디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거의 뭐 1000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보려면 뭐 900, 1000, 뭐 1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쪽으로 궁금하신 이런 차량들은 제가 바로바로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모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위에서 한번 우선적으로 보시고, 이제 진짜 구매가 임박했는데 왜 안 해줘? 좀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바로바로 하나하나 해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구하시는 분 저한테 이제 그 댓글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개별적으로 이쪽 파란색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최대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가능한 시간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봤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뭐 따로 지금 보다 말았죠? 그러면 6만 킬로 이런 건 어떠냐? 스마트키 있고 무사고라고 하는데, 성능 용도 변경 1억 있으니까 사고도 앞뒤로 있긴 한데, 이거는 좀 경매할 수 있는데 용도 변경 1억까지 플러스 됐으니까 빼고, 요거 스타일 보면은 요거는 왠지 스마트키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반떼 AD가 그냥 나는 이거 겉모습만 있으면 돼. 그리고 사이드미러 여기 깜빡이 나오면 되고, 뒤에도 뭐 전국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쁘잖아. 그리고 난 검정색을 타고 싶었고, 이러신 분들. 그리고 에어컨도 뭐 프로토 에어컨에 뭐 열선이 없구나. 열선이 없네. 열선 없으면 안 되지. 열선 있는 거. 밸류 플러스. 무사고라고 하니까 스마트키도 있고. 스마트키 있다. 내비게이션 없네. 매립은 보통 진짜 싸구려가 보통은 이제 후방 카메라랑 다 포함해서 패키지로 20에서 25만원, 20만원은 거의 중고 제품이고, 새 제품은 조금 이제 진이나 그런 쪽이 좀 저렴한 편인데, 한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편이고, 후방 카메라까지. 그리고 조금 적당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35, 40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체형 오디오랑 이렇게 들어가는, 이 오디오가 뭐 따로 뭐 박을 데가 없으니까 오디오랑 그 같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35, 40, 뭐 45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열선 버튼은 여기 있는데 아까는 공갈 버튼으로, 이게 공갈 버튼이거든요. 눌려지지 않은 기능이 없는 거. 근데 버튼처럼 생긴 거. 아까는 이게 스마트가 이게 없어서 그랬는데, 아무튼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내비가 좀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여기 위에다가 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면은 저렴하게 내비게이션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토는 아닌가? 로탈인가? 로탈이죠. 아무튼 열선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키는 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에어백도 등급에 따라 개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 있고, 여기는 좀 오염이 돼 있네요. 어떨지. 이것 때문에 안 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 탔을 때 냄새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역시 렌트 이력이 또 있고 하니까 앞뒤로 사고도 있고. 요거는 안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다음 거 보자면 요것도 있고 사고도 있고, 아까 봤던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5만에서 10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싸고 괜찮은 게 있는가. 5만 5천원 괜찮지 않을까? 스마트키 있고 내비는 없고, 열선은 있고, 통풍은 당연히 없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또 아니고, 여기 안 나왔네요. 뭐 다른 당연히 뭐 스타일이니까 가죽 시트랑 스마트 키로 만족해야 되고, 뭐 크루즈 컨트롤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성능을 보면은 역시나 용도 이력 있고 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아웃. 그러니까 1200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만에서 10만을 보더라도. 내비는 사제 내비게이션 있고 스마트 키 있고, 성능부터 보면은 이것도 렌트 이력이 있으니까 사고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 차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차예요. 키로수가 7만이에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차. 제가 매입한 거. 열선 있고 스마트 키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아틀란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썬루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싸네요. 차도 렌트 이력 없고요. 금액을 잘 걸어놨네요. 근데 왜 전화가 안 올까? 이유가 있으려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차예요. 다시 한번 보죠. 썬루프가 좋아요.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제 차가 좀 금액을 잘 걸어놨습니다. 다음 차 6만 킬로인데 10만원 차이고. 이게 더 날래나? 전화 안 오는 게 이것 때문인가?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구나.
8인치로 보여진대요. 스마트 키에 프로트 에어컨 깨끗합니다. 렌트 이력이 없고 사고 없고, 요거 때문에 10만 이게 있어서 사이드 스텝 단순 판금 도장이 들어가 있어서 저게 원래는 W가 제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8번이나 이쪽 8번이 원래는 체크가 W로 돼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빼는 거죠. 조수석 쪽. 조수석 쪽이구나. 조수석이란 얘기거든요. 오른쪽. 제 거는 없었어요. 아무튼 금액을 좀 더 내려봐야 되나? 이건 20만원 차인데 5만 킬로. 은색깔이네. 은색깔이니까 그냥 아웃이지. 이거는 터보 GDI. 어우, 휠이 끝내줍니다. 뒤에도 이쁘고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싼 이유가 앞뒤로 사고, 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용도 이력이 없는데. 이거 1660인가? 오, 갑자기 확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 아무튼 이 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제 차가 좀 메리트가 좀 있을랑 말랑한데 금액이 조금 더 내려가면 나가긴 나갈 것 같아요. 아무튼 조만간 10만원을 한번 내려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 차를 만약에 구매하시면은 지금 현재로서 1260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시면. 갑자기 제 차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1260까지 50까지 1250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없이. 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세를 보면은 1250부터 한 1400 사이로 보면 되겠구나. 아반떼 AD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하이패스 룸밀러 안 따지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반떼 AD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디젤이 있었나? 다 빼고 VGT가 아까 뺐었지. 디젤은 얼마 정도 할까? 키로수 7만 정도, 10만으로 잡고 여기 세대가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거 은색 안 듣고 완전 무사고 스마트. 스마트 키는 없어요. 원래 이거 봤을 때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핸들 열쇠, 오토 스탑 있고, 썬루프 있고, 내비는 사제 내비게이션 있고, 성능부터 보면 렌트 이력 없고, 사고 무사고, 아무것도 없네요. 9만 킬로에 대신에 9만 6천 킬로. 9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거는 연식 정도. 키로수는 9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9만 9천이어도 9만이라고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장이죠, 그것도. 대신 썬루프가 있다. 근데 9만 6천이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난 영업용으로 탈 건데 상관없어. 그러면은 영업용으로 타시다가 나중에 대팔 때는, 그때는 뭐 수출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준준형 종류가 조금 이제 중동 지역에 좀 먹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수출도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만원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괜찮은 거 한 5만, 아까 봤던 대로 5만 미만은 어떨까?
3대가 나오는데 완전 무사고의 스마트 스페셜 1600만원 2만 킬로 금액이 너무 확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스마트 키 차라리 영업용으로 타실 거면 아까 봤던 거, 방금 봤던 거 전동 시트도 들어갔는데 아까 봤던 통풍까지 들어가니까 양방향. 준준형 차가 통풍 시트가 얼마나 시원할지는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요새 하이패스 룸밀러를 잘 안 해놓네요. 이건 블랙박스고 이렇게 생긴 거. 경유 성능은 좋아 보인다. 리플렉트 해놓은 건가? 불러오는 건가? 불러오는 거 같죠? 1600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 아,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네요.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오늘 조금 아반떼 AD에 대해서 조금 어떤 느낌이실지 금액대를 어느 정도 선정해야 될지 결론을 이제 한번 종합해 보면은 1100만원대는 보면 안 되겠구나. 1250에서 일단은 스마트키 없는 포기를 하더라도 흰색 검정색으로 보려면 1250 정도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 1300 이상 봐야 되니까 못해도 좀 여유있게 보려면 1400까지는 좀 준비를 해놓고 잠깐만 그러면은 그 광역시 특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8%니까 이전비가 1400 곱하기 8%라면 112만원 110만원 잡고 1400 더하기 110 더하기 매도비 뭐 보통 비싼 데는 30일 뭐 3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맥심으로 잡는 거예요. 항상 33 잡고 34만 3천원도 있어요. 좀 고약합니다. 제 생각엔 고약해요. 근데 33으로 이게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수수료 30 잡고 그러면 1573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00에 봤을 때 부대 비용이 173만원 들어가고 거기에 보험료 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3년에 할부를 한다 전액으로 하면은 이자가 뭐 못해도 150은 나오겠죠. 그러면은 1723만원. 근데 또 이자를 또 너무 좁게 보면 안 되니까 남의 돈 빌리는 거니까 50 더 받을 수 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맥심으로만 보는 겁니다. 맥심으로 이거를 36개월로 나왔을 때 한 달에 49만 2,500원? 이건 좀 많이 나오네. 그래서 1400에 120 더하고 매도비 수수료 그 다음에 이자까지 해서 그래 200은 좀 너무 한가요? 근데 중고차 할부는 그럴 수 있을까? 일단은 이율을 제가 계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150 더하자 그러면 이게 48개월로 나누면 36만 1041원 이 정도. 그러면 여기 기름값 더하고 기름값하고 보험료하고 한 달에 차로 한 50 넘겠는데요. 못해도 출퇴근하고 뭐 드라이브하고 뭐 하면 차에만 250 월급을 만약에 받는다 치고 거기서 50을 넘겠어?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좀 여유가 있는 거는 아반떼 MD 예를 들어서 750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 특별시 광역시 기준으로만 8% 이전비 등록세 취득세 공채가 이전비예요. 8%면 60만원 60 더하기 750 더하기 33 더하기 30
873만원. 이거를 873. 보험료는 빼고, 이자를 봤을 때 150. 그 150을 일단 더해보죠. 1023만원. 나누기 3년. 28만원. 뭐, 요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하시면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신한마이카라든가 1금융권 중고차 대출을 하시면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으로 하나 공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원래 이제 상담 전화 오면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별건 아니고, 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 중고차 대출을 해봤어요.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뭘 계속 요구하고, 뭐 갑부 필요하고, 뭐가 또 필요하고, 신한마이카만 하려고 합니다. 신한마이카만. 예.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신한마이카랑 뭐 협약을 맺고, 뭐 그거 광고로 다른 데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국민은행 담당자분이랑 3번을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대로라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고객님이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강력하게 욕을 하시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넥스트 스파크 판매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가급적이면 신한마이카로 하시는 게, 예전에도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바뀌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신한마이카를 써야 좀 원활한 루트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마이카로 구매하신 분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금방 끝났어요. 저는 은행이랑 통화도 안 했습니다. 아주 쉽게 팩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조만간 혹시라도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뭐 다른 1금융권 은행 관계자분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서 요즘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소화됐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제 표정에서 보면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금융권 중고차 대출은 신한은행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ARS보다는 은행에 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번 판매를 했을 때 신한마이카는 하루 만에 진행이 됐어요. 당일 출고가 안 됐고 하루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일 출고가 뭐 요새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당일 출고로 하거나 뭐 최대한 빠른 출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금리를 1%나 뭐 0. 몇 프로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ARS보다는 직접 상담원 분과 얼굴 보고서 이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이트에서 보시고 나 이 정도 차 봤는데 어떻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최대한 고객님 입장에 맞춰서, 그리고 제 경험을 접목시켜서 최대한 좋은 차를 구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눌러주신 분은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게 제가 보일 때마다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댓글 하나 남길 때마다 좋으신 댓글로 인해서 더 이제 즐겁고 봐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진짜로 진심으로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은 별거 아닐 수 있는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니까 한번 눌러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중고차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주제와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자주 올릴게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